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박세준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릴 얘기는 CTF 대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커버한 내용도 좀 다소 겹칠 것 같지만, 일단 또 이야기해보고 질문 받으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양해 부탁을 드려야 될 거는, 제가 사실 오늘 회사 워크숍이 잡힐지 모르고 나왔다가 지금 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발표를 급하게 좀 이제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TF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리얼 월드랑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 자체는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발표 진행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발표 순서인데, 일단 잠깐 짤막한 소개를 하고, 또 사이버 시큐리티란 무엇인지 얘기해보고, 게임에 이제, 배움의 게임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캡처 더 플래그가 무엇인지, 시테프와 리얼월드 간의 상관관계와 또 연결고리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시작할 수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전공, 그리고 수학 부전공으로 2011년에 학사를 졸업을 했고요. 2012년에는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PPP라고 하는 해킹 보안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2009년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각종 해킹 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데프콘 CTF는 지금까지 총 5회 우승을 해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 중이고요. 나머지 4번은 조금 아쉽지만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코드게이트나 시큐 인사이드, 구글 CTF 등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60회 이상 우승한 경험이 있는 소위 CTF 고인물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창업을 해서 하드웨어 기반 모바일 솔루션을 만들었었고, 삼성전자에 매각을 한 후에 이제 현재 띠오리라고 하는 오펜시브 사이버 시큐리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또 미국과 한국의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보안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CTF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사이버 보안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제 보안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도 엄청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내부 인력 양성, 그리고 정부 과제 등을 통해서 뭔가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사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보안 관제나 레드팀, 블루팀으로 구성한 별도의 보안 팀들을 통해서 기밀 자료 보호와 고객 정보 보호 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해서 시큐어 SDLC를 도입하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와 저희 회사가 특별하게 잘하는 분야는 바로 오펜시브 스큐리티인데요. 바로 공격자 관점에서 해커의 창의성과 또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공격을 해보면서 취약한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 부분까지도 검증해서 선제적으로 보안 조치하는 것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상에 당연히 완벽한 100% 보안은 없기 때문에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느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지를 가늠해서 고객이 올바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기술하고 또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춰서 정확하게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기술들이나 기법들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배우는 과정은 너무 지루하고 힘든데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학생이신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한 지가 좀 돼서. 어쨌든 공부를 하시면서 느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컴퓨터를 또 배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또 그 기반 지식을 응용하고 창의적이어야만 하는 컴퓨터 보안을 공부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배우는 과정을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을 적용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 대부분은 게임하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게임은 즐겁고 공부는 힘든 걸까요? 아마도 다양한 성취가 가능한 작은 또 작고 큰 목표들과 또 그에 따른 리워드, 보상이죠.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레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게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팀워크를 통해서 혼자서 해내기는 어려운 목표를 같이 성공해내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 해킹에 대해서 실제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배워가고 또 경쟁하면서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저희 필드에서는 캡처 더 플래그라고 하는 형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CTF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CTF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고 또 익숙하겠지만, 혹시 또 새로운 보안이 뭔데 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개인별로 또는 대부분은 팀별로 참여를 해서 주어진 챌린지들을 풀어내고 경쟁하는 컴퓨터 해킹 보안 대회입니다. 원래는 이제 뛰어놀면서 적팀으로부터 깃발을 뺏어오는 그런 활동에서 가져온 이름인데, 챌린지를 해결하면 얻을 수 있는 플래그를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챌린지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웹 해킹, 암호화, 폰업을, 포렌식, 리버싱, 또 네트워크, 또 기타 여러 가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리콘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CTF의 형태도 또 다양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들 보는 그런 스타일은 제퍼디 스타일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고 또 각기 다른 난이도와 점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24시간에서 71시간, 그러니까 하루 내지 3일 동안 내리 진행되는 그런 경기 형태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냄으로써 할당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각 문제별로 뭔가 고정된 그런 점수도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이나믹을 통해서 많이 푼 문제들은 점수 배점이 낮아지고 또 적게 푼 문제들은 점수 배점이 높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드문 그런 형태로는 어택 앤 디펜스, 즉 공방전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복잡하게 각자의 참여 팀들의 DM에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같은 취약한 시스템들이 환경이 주어지고 그 취약점들을 분석해서 본인의 시스템들은 패치를 함으로써 방어하고 또 적 팀의 다른 팀들은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프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 방식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택 앤 디펜스는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와 별개로 이제 온고잉 챌린지라 해서 킹 오브 더 힐 같은, 즉, 그 매 라운드마다 팀들이 가장 잘 프로그래밍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뭐 ROP 쉘 코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한 퍼즐류의 문제를 풀어서 그 라운드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낸 팀이 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데프콘 CTF 파이널 CTF를 운영하고 있는 몇 년째,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라고 하는 팀이 좀 처음으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ROP 쉘 코드를 써가지고 적 팀을 격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잘 알려진 CTF들이 뭐가 있냐를 좀 살펴보면, 이거는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하는 CTF이기 때문에 처음에 넣어봤는데요. 플랫 CTF라고 하는 CTF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고 지금 10년째 넘게 운영이 돼 왔고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초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데프콘 그 본선 진출 티켓을 플래시 TF를 우승하면 얻게 되는 그런 대회이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이제 데프콘 CTF, 뭐 도쿄 웨스턴 CTF, 뭐 핵루 제로 CTF 여기 있는 모든 CTF들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CTF를 이제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데프콘 시트프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특히 본선은 어떤 분들이 나온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케이스 스터디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프콘 시트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이제 1,300여 개 팀이 지원을 해서 이제 겨루게 되고요. 그 중에 보통 여기는 제가 20팀이라고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16팀이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뭐 8팀 또는 10팀만 본선에 진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유명하고 역사가 제일 오래됐다 보니까 해킹 올림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프콘 CTF를 우승하게 되면 블랙 배지라는 것들이 주어지는데 원래 데프콘에 가게 되면 그 참가비를 내면 배지를 주어지게 됩니다. 참가 이제 배지죠. 근데 블랙 배지를 획득한 사람은 매년 공짜로 블랙 배지를 바꿔주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일단 데프콘 CTF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데프콘 CTF가 시작되기 됐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데프콘 CTF는 데프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킹 컨퍼런스의 일부분인 이벤트로 진행이 됩니다. 1993년부터 사실 매년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에는 규모가 많이 커져서 약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큰 컨퍼런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프콘 CTF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벤트들, 뭐 발표도 있고요, 락피킹도 있고, 뭐 배지를 해킹하는 것도 있고, 하드웨어나 와이파이 챌린지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블랙 배지가 가장 많이 나가는 8개를 주거든요, 우승하면.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명성이 높기는 합니다. CTF 자체는 데프콘 4년차 데프콘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1996년부터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CTF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운영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맨 처음에는 데프콘이 처음 이제 CTF를 했을 때는 각자가 각자의 시스템을 갖고 와서 인트라넷에 연결해 놓고 서로가 서로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정성이 별로 없겠죠. 시스템이 너무 다른데 뭐 상대방이 뭘 갖고 올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진이 데프콘 10부터 할당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는 모두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같은 환경과 점수 체계를 가지고 조금 더 지금 현대 상태의 그런 대회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프콘 CTF의 그 운영진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4회차부터 이제 CTF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4회차부터 9회차까지는 군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운영진은 아니고 데프콘 컨퍼런스 자체를 좀 도와주시는 도우미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군들이 이제 운영을 해왔었고 이제 10회차부터는 좀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그 군들이 운영할 때 좀 많이 이겼던 그 겟토해커스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다음 운영진에게 넘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건 룰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많이 이겼던 팀들이 그 다음 운영진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PPP로서 나갔던 건 2010년 데프콘 18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악명이 자자한 DD텍이라고 하는 운영진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대회의 본선 문제 한 10문제 전체가 다 포맷 스트링 시작점이었다든가, 뭐 이런 류의 좀 운영 미흡들도 많았고 문제 퀄리티도 많았고 또 뭐 걔네가 문제가 있어서 따지러 가면은 그건 니네가 해킹을 못해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까지 하는 자기네들 실수였으면서 이제 그런 좀 인성 문제가 있었던 이제 그런 운영진 때부터 저희가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10팀만 본선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그때 저희가 좋은 성적은 내지는 못했고 2011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본선을 진출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뭐 우승이나 이런 근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데프콘 20대 저희가 처음으로 PPP로서 좀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데 1등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30분을 넘기고 2등을 그러니까 1등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4년 리즈BS라고 하는 팀이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우승을 했고 3연속을 달리려고 했는데 다 아실 법한 데프코라고 하는 팀이 한국 팀이죠.
우승을 함으로써 저희가 2등을 하고 데프코가 우승을 함으로써 3연속 우승의 그 꿈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2회를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회차를 3연속으로 노렸는데 데프코 룰에서 또 그 3연승을 빼앗아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겼고 그 다음에 중국 팀이 이겼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인데 올해는 아직 데프콘 본선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표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본선 참여팀은 16팀으로 확정이 났고요. 이번 8월 초에 아마 본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데프콘 룰은 뭐 일단 예선전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예선전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당연히 데프콘 CTF 전년 우선 그 전해 우승팀은 자동으로 초청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드들은 이제 좀 유명한 CTF나 질이 좋은 CTF들을 데프콘 운영진이 선택해서 그 시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선전도 치러지는데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48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팀이 이제 적어도 한 문제는 풀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2021년 걸로 업데이트 했었는데 못했네요. 그리고 본선은, 이것도 운영진마다 너무,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본선 자체는 16팀이 보통 베가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는 온라인에서 했고요. 보통은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 시간까지 운영이 되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익스플로잇이 있어도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는 상태고, 보통 호텔방에 돌아가서 이제 풀지 못한 문제들, 취약점을 찾지 못한 바이너리를 열심히 분석해서 익스플로잇을 다 만들어 와서, 그 패치도 또 해야 되니까요. 패치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1시간 정도가 주어지면 그때 이제 패치도 적용하고 또 익스플로이트 준비해서 딱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준비해온 것들로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 8시간씩 4번, 총 32시간을 저희가 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추가가 됐지만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링 같은 경우에는 본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방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킹 오브 더 힐이라고 하는 그런 퍼즐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라운드마다 어택 포인트가 있고요. 특정 팀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플래그를 얻어오면 1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정 공격을 익스포잇이 있는데 그 공격을 우리 팀은 잘 공격이 됐는데도 막아냈다면 1포인트를 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킹 오브 더 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한 팀 1, 2, 3, 4, 5등에게 각각 10점, 6점, 3점, 2점, 1점 이렇게 각 라운드마다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수들은 노멀라이즈가 돼서 공격 점수는 35%, 또 방어 점수는 35%, 킹 오브 더 힐스는 30%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게 됩니다. CTF 팀들 이제 뭐 잘 본선에 진출하는 팀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잠시만요. 네.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많고 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이태리, 이스라엘, 독일, 러시아, 중국, 타이완 그리고 일본, 한국까지 되게 다양한 국가들과 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데프콘 문제들인데요. 사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걸로만 또 몇 시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블랙잭 시뮬레이터인데 그 코네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로 구현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패럴렐 머신으로 이제 맨체스터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구현된 거를 분석을 해서 취약점을 찾아야 된다든가 머신러닝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인베디드 시스템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프트가 총 4개였다고 했는데 각 쉬프트마다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익스포이스 됐다면 이제 그 문제를 리타이어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CTF와 리얼월드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왜 CTF를 하는지에 대한 CTF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 기술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고 또 다양한
분야와 범위의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기에 너무 적절한 대회 플랫폼이죠. 공간이고, 그리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무 능력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CTF라는 그런 한정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환경, 그리고 뭐 장소 제약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리얼 월드만큼 복잡한 건 나올 수 없지만, 리얼 월드에서 오마주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얼 월드의 감각을 또 일깨워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팀의 중요성과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시너지를 배우게 되고요. 팀워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재미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이미피케이션에 더 가깝겠죠. 그리고 항상 웃고 떠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랭킹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가끔은 또 치열하게 우위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잘한 팀 또는 내가 풀지 못한 문제를 푼 팀에게 라이트업들을 보면서 저 팀은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아니면 똑같은 문제를 풀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면 어떻게 풀었는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CTF에서도 사실 최근에는 많은 리얼월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브라우저 익스플로이테이션도 보면은 뭐 거의 메이저 브라우저들은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파이어폭스나 뭐 사파리, 크롬, 엣지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이제 엣지는 최근에 크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크라커 문제는 거의 요즘 안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커널 익스플로이테이션, 뭐 리눅스, 윈도우, 맥 할 거 없이 다 나왔었고요, CTF에.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익스플로이테이션도 나왔습니다. 뭐 장고라든지 플라스크, ROR, 노드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언어를 또 타지 않아요. 언어도 되게 다양한데 C나 C++로 된 네이티브 바이너리도 있고, 또 자바나 파이썬 같은 뭐 VM 언어들, 아니면 또 스크립트 언어들도 있고요. 뭐 러스트, 고, 스칼라, 해스케어 이런 식으로 요즘에 또 많이 사용되는 뭐 함수형 언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세이프티한 언어들, 그런 것들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베디드나 IoT, 뭐 리얼타임 OS,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모바일 문제들도 다양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텐데, 워게임과 CTF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게임은 이제 운영자나 운영진이 직접 출제 또는 관리하는 24시간 7days 돌아가는 대회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또는 랜덤하게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되고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점수의 문제를 풀이한 순서로 이렇게 순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개인 플레이고요. C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보통 운영진은 해킹 대회를 다수 참여해본 인원들로 구성이 되고, 뭐 제한된 시간, 뭐 짧으면 8시간, 길면 48시간 내에 공개된 문제를 풀이하고, 또 대회 종료 이후에는 답을 인증한 것이 불가능한 이제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 순서대로 랭킹이 정해지는 이런 보통 팀 게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시면 요 아래 링크를 가보시면 되게 많은 종류의 CTF들과 워게임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액, 아까 또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여기서 뭐 크게 덧붙일 건 없지만,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까지 배워오면서, 저희 연구원들이 배워오면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면, 이런 순서로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엄선하고 실제로 만들어 작성해서 넣어놓은 커리큘럼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예정이고, 또 기능들도 많이 추가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오면은 사실상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배울 수도 있고요. 이론적인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워게임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이론들을 실습할 수도 있고요. 그 실습한 것들을 CTF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경쟁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또 잘 아는 것들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굳이 보안을 꼭 돈 내고 배워야 되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더 많은 인재들을, 사이버 보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들에게는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업 약관상에서 철저하게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용 따로 드림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뭐 되게 제목을 거창하게 지어주셔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뎁콘 시테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테프를 많이 참여한 고인물로서 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혹시 시간이 남았다면, 답변을, 채팅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아, 질문들 지금 언제까지 제가 시간이 있나요? 15분까지? 아, 감사합니다. 그럼 8분 정도 있으니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시만요. 이게 쭉쭉 올라가서 유튜브에서 감사합니다. 저만 학생이 아닌 건 아닌 거죠. 학생 뭐이신 분들도 많고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오리 같은 보안 기술 연구 기업에서의 리서처가 되기 위해서는 해킹 대회 우승이나 제로 데이를 찾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리서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가요? 사실 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없는데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능력들이나 그런 역량들이 공교롭게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회 우승이나 이런 좋은 성적을 내거나 아니면 제로데이를 찾은 이력이 있는 분들이 저희가 찾는 그런 역량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무엇이냐를 여쭤보시면 일단 능동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뭔가 좋고 즐겨서 진짜 누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를 잡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것들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들 자체를 되게 즐기고 또 그것들 빠르게 배우는 그런 역량들이 있습니다. 굳이 보안 쪽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지식을 항상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배우는, 빠르게 습득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시절 부전공을 수학을 하셨는데 왜 부전공을 수학을 하셨나요? 이거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교에서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전공이 필수예요. 부전공이 없으면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공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장 근접한 학문은 사실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일단 가장 졸업하기 쉬운 요건도 있었지만 또 수학을 제가 컴사 다음으로 또 좋아했던 과목이라서 이제 저는 수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컴퓨터를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시간이 아직 남았군요. 웹패킹 말고는 다른 분야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BOB에서 좋은 결과 얻고 싶습니다. 어떤 걸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특히 팀 프로젝트에서 기본이 없다면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가 공부를 해나가야 탑 10에도 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노력한다면 단기간에도 실력이 늘 수 있나요? 노력한다면 실력은 늘 수 있지만 단기간에 느는 거는 사실 좀 욕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간이라는 것도 또 사람마다 그 상대적으로 다르잖아요. 뭐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 단기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년이 단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상은 편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아서 조금 더 빠르게 배우는 습득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과 더 그만한 노력이 무조건 따른다고 봅니다. 어, 일단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 보안은 저희가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 해킹하고 싶어, 너무 멋있어, 이런 거 막 할래, 브라우저 해킹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걸 하기 전에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지, 왜 이런 언어가 나왔는지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지식들이 쌓인 다음에 그 위에 올리는 응용 학문이에요, 보안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천천히 쌓아 올라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시스테프를 팀으로 나갈 때 팀원들의 역할 분배와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해커는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제일 잘하는 분야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시스테프 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웹해킹하는 사람이니까 폰업을 나오면 안 해. 크립토 나오면 안 해. 그렇게 되면 본인의 역량은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도 배워가고 그것도 할 수 있는 나 웹해킹을 잘하지만 크립토도 할 수 있는데 포너블도 할 수 있는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잘하는 분야는 있지만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분야는 있지만 딱히 하나에 치중돼서 이거밖에 못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역할 분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제 나눠서 하고 특히 본인의 특성과 잘 맞는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걸 잡지만 보통 대회 하다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시도를 합니다. 대학교도 그닥 좋지 못하고 학점도 안 좋은데 보안 쪽으로 취업이 잘 될까요? 사실 뭐 대학이나 뭐 학점은 저는 개인적인 역량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는 생각해요. 대학이나 학점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론하진 않지만 본인의 성실함이나 본인의 꾸준함 그리고 본인의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해킹을 그냥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점이 안 나온 이유가 단순히 그냥 내가 관심이 없어서라면 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맡은 바는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마인드로 하지 않으면 보안 쪽에서도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점 만약에 기회가 남았다면 학점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보안 쪽 취업은 사실 실력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교나 학점이 일단 기본적인 선을 맞춰주지만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서도 잘하는 친구들만 봐도 뭐 정말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고졸인 친구들도 있고요. 검정고시를 통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석사, 대학원 박사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정말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딱히 뭐 대학이나 학점 이런 거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다만 뭘 하더라도 학점도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학점도 좋게 만들고 보안 쪽에서도 잘하면 그런 취업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급자가 참여하기 좋은 CTF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사실 저는 요즘에는 CTF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특히 초급자가 참여하기 좋은 CTF는 매년 이제 피코 CTF라는 것들이 열리는데 이것도 저희 이제 PVP와 CMU에서 이제 가끔 운영을 하는 CTF예요. 그래서 피코 CTF가 초심자가 좋다고 들었었고 또 다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링크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드림에게서 포렌식을 공부할 수 있는 강의는 없나요? 네, 지금 포렌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좀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다른 것들도 많아서 포렌식이 강의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초보자 CTF 대회를 나가려면 몇 년 정도가 필요한가요? 하루에 1시간짜리 공부합니다. 사실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만큼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할 때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시간을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초보자가 CTF 대회를 나가는 거 몇 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부딪히세요. 워게임 풀어보고 못 푼 문제 라이터 보고 왜 못 풀었는지 다시 공부하고 그 똑같은 문제 다음번에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풀었다는 거는 그거 자기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 성장해 나가야지 몇 년 기다리고 이러면 그건 사실 성장하는데 더 방해만 됩니다. 데프콘 CTF는 CTF 타임에 올라오는 일반적인 CTF와 문제 퀄리티나 전반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진에 따라서 차이가 케바케입니다. 엄청 문제의 질이 좋았던 적도 있고 엄청 쓰레기였던 적도 있어서 네. 공부할 때 CS 지식이 필요한 것을 항상 느끼는데 혹시 추천하는 서적이나 문서 있으실까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컴파일러 북들 아니면 OS 북들 뭐 드래곤북이나 뭐 다이노스 공룡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좋고요. 그게 조금 처음부터 책으로 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여러 해외 대학교들 좋은 대학교들 강의들이 보통 온라인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슬라이드들이나 뭐 가끔은 영상도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빠르게 내리겠습니다. 해외 보안기술 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고 있는 먹잇감이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회사 운영하느라고 보안 연구만 따로 집중해 본 적이 없어서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팀전이던데 주변에 같이 CTF 출전할 만한 지인이 없다면 어떻게 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워요. 저도 대학에서 이제 조금 수월하게 구한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명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여기
그 15분까지 온 답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정보보안학과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제가 정보보안학과를 따로 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면 해킹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많이 배우시는 게 좋고요. 보안 공부랑 컴퓨터 공학 분야는 몇 년 정도 공부하셨나요? 사실 뭐 저는 컴퓨터 보안 쪽은, 그리고 컴퓨터 과학 쪽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끝낼 수 없는, 좀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공부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제대로 공부한 건 대학교 때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리고 웹패킹 종류 이런 식으로 웹패킹을 하려고 하는데 구글링을 자주 하는데 SQL 인젝션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SQL 실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런 류는 보통 검색하시면, 특히 영어로 검색하시면 구글링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나온다 싶으면 키워드를 잘못 잡으셨거나 아니면 너무 제네릭한 용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너무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진짜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안이란 분야에서 벗어나는 CEO 입장에서 봤을 때 창업할 때 필요한 기반. 일단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변에. 개발자에서 해커로 가는 과정이나 전체 장단점. 개발을 잘하면 해커가 될 수 있고요. 해킹을 잘하면 개발자가 당연히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 잘하는 개발자와 잘하는 해커는. 작년까지 머신러닝을 보안하는 수학? 사실 보안은 암호화학이 아니면 수학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는 없는데, 수학은 항상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수학 말고 계산하고 뭐 공식 같은 거 넣는 수학 말고, 제가 얘기하는 수학은 이산 수학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하는 수학.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를 하려면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이런 수에 좀 생각하는 수학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안할 때, 창의적인 생각할 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20분까지 이제서야 봤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번아웃에 걸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는 번아웃은 어떤 때 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뭐라 그럴까, 성취가 오랜 기간 동안 없을 때, 뭔가를 계속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봤는데도 그거에 그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 좀 번아웃이 쉽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쉬운 과제들, 짜잘한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함으로써, 여기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안에 입문하신 동기, 저는 사실 여기서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좀 사파의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핵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문을 하게 됐고요. 티오리 회사에 취업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 되나요? 뭐 스펙보다는 실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 접하신 CTF는 어떤 CTF였나요? 가장 처음 접한 CTF가 십몇 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도 요즘도 있을 텐데, CSAW라고 하는 CSAW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가 아마 공식적인 대회는 첫 번째였고, 그 전에 이제 제 비하인드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 한국의 어떤 해킹팀의 보안 그런 CTF 하는 팀에 조인을 하려고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CTF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 CTF지만 이제 공식적인 CTF는 실서라고 하는 그 CTF였습니다. 20분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요거 딱 전성재님 것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